안녕하세요. 지수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어 영역 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 1회 편의 3번에서 13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문으로 먼저 들어가기 전에 문제를 훑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가나를 읽고 학생 갑이 작성한 활동지와 이에 대한 학생 을의 평가이다. 평가가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런 문제인데, 이 문제는 가와 나를 다 읽은 후에 풀어야 되기 때문에 좀 순서를 지문을 다 읽고 푸는 걸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죠? 이 문제를 보면 가와 나를 읽고 갑이 이렇게 활동지를 작성했다고 하는 거죠. 가와 나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그래서 이 지문, 우리가 지금 풀어볼 이 지문은 가와 나라는 두 개의 지문이 하나의 주제로 묶여져 있어요. 이걸 이제 우리가 주제통합 독서라고 하는데, 독서 지문에서 이렇게 주제통합을 타이틀로 해서 문제가 나오곤 하죠. 그래서 주제통합 문제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각각 다른 관점을 갖고 있는 글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비교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비판적 독해를 할 수 있느냐, 그 수준을 물어보기 위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문제 9번 보겠습니다. 가와 나를 통해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는데,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 즉 지문 안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이냐, 이걸 묻는 거는 이제 독서에서 사실적 독해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서 내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9번 문제 같은 경우는 내용을 잘 이해하면 풀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죠. 이 문제도 가와 나를 다 읽고서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네요. 10번 보겠습니다. 기억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억은 우리가 지문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가 지문에서 그 호혜성, 두 번째 문단에 호혜성의 밑줄이 그어져 있네요. 이 문제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가를 다 읽고 풀어도 되고, 아니면 가의 이 문단까지 다 읽고, 즉 호혜성에 대한 정보를 읽은 다음에 바로 10번으로 와서 풀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1번 보겠습니다. 가의 퍼트넘의 관점을 바탕으로 할 때 니은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아까 방금 앞에서 비판적 독해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11번도 비판적 독해 수준을 물어보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왜냐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가와 나의 지문으로 묶여서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이유는 가와 나의 관점이 각기 다르기 때문인 거죠. 그쵸? 그래서 니은은 지금 나에 있는 니은을 얘기를 하는 거죠. 나의. 그러니까 가의 내용을 가지고 나의 내용을 반박할 수 있느냐, 즉 가와 나는 서로 다른 관점의 글이라는 것을 이 문제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저 11번 문제도 역시 나까지 읽고서 와서 푸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의 상황에 대해 가의 퍼트넘의 관점과 나의 글쓴이의 관점에서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는데, 상황이 지금 3개까지 나와 있네요. 그쵸? 근데 이 상황을 보니 얘는 지문을 읽고 나서 그 지문의 내용을 실제 삶과 관련지어 적용시킬 수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네요. 즉 12번 문제 같은 경우는 비판적 독해를 좀 넘어서는 창의적 독해 수준을 물어보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2번 문제도 지문을 다 읽고 푸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A에서 이를 활용하여 만든 문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는데, 단어의 의미를 알고 있느냐? 네, 이런 단어에 대한 배경 지식을 물어보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겠는데, A가 지문을 읽다가 A가 나오면 바로 13번 돌아와서, 또 B가 나오면 바로 13번 와서 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풀어도 될 것 같고, 또 나는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드는 학생들은 문제를 가랑 나를 다 읽고서 13번으로 와서 가랑 나를 다 읽은 후에 문제를 푸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건 사람에 따라서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가 문제 푸는 방식이 뭐가 더 효율적인지를 한번 여러 가지를 시도를 해보고 좀 더 빠른 거,
효율적인 거, 나에게 맞는 걸 찾아서 그 방식을 적용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이제 지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1문단 보겠습니다. 집단행동의 딜레마란 하면서 자, 집단행동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제시를 해주고 있으니까 일단 체크를 해봐야겠죠. 집단행동의 딜레마란 집단 구성원이 공통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현상이래요. 이해관계라고 하면 이제 서로의 이익이 달린 그런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집단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현상을 뭐라고 한다? 집단 행동의 딜레마라고 한대요. 이 개념에 대한 정의가 제시가 되어 있고 계속 보면 무임승차 심리, 즉 타인의 성과에 묻어가려는 심리가 뭐래요?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이 집단 행동의 딜레마의 원인은 뭐래요? 이 무임승차 심리가 원인이 된대요. 정치학자인 퍼트넘은 우리 아까 문제를 잠깐 훑어봤는데 11번 문제에서 가의 퍼트넘의 관점을 바탕으로 할 때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그러니까 이 지문에서 가의 지문에서 퍼트넘이라는 이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 사람의 관점이 뭔지를 우리가 주의 깊게 파악해서 읽어야겠죠. 퍼트넘은 이 딜레마를 강제력을 가진 제3자의 개입이 아닌 어떻게 해결해라 사회적 자본을 통해 해결할 것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사회적 자본을 통해. 그는 사회적 자본을 구성원 간의 협력을 촉진시켜주는 것으로 정의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 사회적 자본이 축적이 되어 있어야 그 집단의 협력이 잘 촉진이 된다라는 거겠죠. 그 요소로 호혜성, 신뢰, 네트워크를 제시했다. 사회적 자본의 3가지 요소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알 수 있는 거죠. 다음 문단들에서 이제 이 사회적 자본의 각각의 요소를 설명을 하지 않을까? 자, 추측을 하면서 계속 보겠습니다. 같은 자본이라도 사회적 자본은 뭐에 중심을 둔대요? 인간의 상호작용에 중점을 둔다는 점에서 생산 과정에 투입되는 장비인 뭐와 구별된다? 물적 자본과는 구별된다. 퍼트넘이 이 집단 행동의 딜레마를 사회적 자본을 통해 해결할 것을 제안했다라고 하는데 이 사회적 자본과 구별되는 게 물적 자본이라고 하니까 세모 표시할게요. 예를 들어 예시의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죠. 누군가가 물고기를 잡기 위해 낚싯대와 배를 사용했다면 이 둘은 물적 자본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물적 자본이 뭔지 잘 이해를 못할까봐 친절하게 예까지 들어서 설명을 해줬네요. 낚싯대와 이 배가 물적 자본에 해당된대요. 왜? 장비니까. 그쵸? 그러면 이 문단 넘어갈게요. 이 문단이 이제 기억, 호혜성과 관련된 문단이죠. 호혜성은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경향성이래요. 호혜성은 모두에게 이익이 돼야 돼요. 균형적 호혜성과 일반화된 호혜성이 있대요. 호혜성을 어떻게 했어요? 분류했어요. 2가지로. 균형적 호혜성과 일반화된 호혜성. 균형적 호혜성은 특정한 보상을 동시에 주고받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상이 어떻게? 동시에 주고받아야 돼요. 균형 있게. 상호 간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기 어렵다. 뭐가 어렵대요?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렵대요. 즉시 보상을 주고받아야 하기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에 비해 뭐는 일반화된 호혜성은 비교하고 있죠. 내가 상대방에게 베푼 호의가 지금 당장 나에게 이익으로 되돌아오지 않더라도 지속적인 교환 관계를 통해 미래에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상호 기대를 전제로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화된 호혜성은 균형적 호혜성과 뭐가 다르냐? 즉시 나에게 보상이 안 돌아와도 돼요. 내가 상대방에게 호의를 베풀더라도 그 보상이 상대방으로부터 즉시 나에게 돌아오지 않더라도 우리는 지속적인 교환 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 상대방이 미래에 나에게 보상을 줄 거야 라는 기대가 있다는 거죠. 일반화된 호혜성이. 어떤 차이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퍼트넘은 뭐를 더 얘기를 했어요? 일반화된 호혜성이 통용돼야
무임승차 심리를 억제할 수 있다라고 봤어요. 그쵸? 아까 무임승차의 원인으로서 생기는 게 뭐라 그랬어요? 집단행동의 딜레마가 무임승차 심리 때문에 생긴다고 했죠. 그런데 이 무임승차 심리를 억제할 수 있는 거는 균형적 호혜성이 아니라 일반화된 호혜성이라는 거죠. 그쵸?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3문단 가겠습니다. 신뢰네요. 두 번째는 신뢰. 자, 사회적 자본의 두 번째 요소는 신뢰입니다. 신뢰는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 뭐가 가능하고 예측이 가능하고 그 행동이 일관될 것이라고 기대할 때 형성이 된대요. 신뢰가 형성되는 조건을 먼저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상대방의 행동이 예측 가능하고 일관될 거라고 기대할 때 형성되는 것이 신뢰다. 자, 신뢰 중에서도 어떤 신뢰? 두터운 신뢰는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에서, 엷은 신뢰는 짧은 기간 만난 사이에서 이루어진대요. 그러니까 신뢰가 지금 두 가지로 분류가 되고 있죠. 두터운 신뢰와 엷은 신뢰. 그런데 이제 이 두터운 신뢰와 엷은 신뢰가 형성되는 그 차이는 무엇이냐? 기간인 거죠. 퍼트넘은 두터운 신뢰에서 나타나는 강한 결속이 배타적인 태도로 변질될 수 있다고 보았기에 엷은 신뢰의 수준이 높은 것이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도 협력이 촉진되어 사회 통합에 더 유용하다고 보았대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 지문을 읽지 않고서는 두터운 신뢰가 엷은 신뢰보다 더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개인적인 사이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퍼트넘이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 집단 행동의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회 통합에 더 유리한 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퍼트넘은 엷은 신뢰 수준이 높은 게 훨씬 낯선 사람들 사이에 협력을 촉진시켜서 사회 통합에 더 유용하다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뭐가 나오겠어요? 그러면 사회적 자본의 세 번째 요소 네트워크 얘기가 나오겠죠. 네 번째 문단에서. 자, 네 번째 문단 가겠습니다. 퍼트넘은 일반화된 호혜성과 엷은 신뢰가 증진되기 위해서는 그 집단이 뭘 가져야 돼요? 수평적 네트워크를 갖고 있어야 돼요. 즉 구성원이 동등한 권력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자, 이 수평적 네트워크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구성원이 동등한 권력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수평적 네트워크예요. 한편 퍼트넘은 사회적 자본이 오랜 기간 축적된, 얼마 동안이요? 오랜 기간 축적된 집단의 구성원일수록 도덕적 경향을 보인다고 주장하고, 이를 20세기 이탈리아에서 자치제도를 실시했을 때 북부가 남부에 비해 잘 정착된 원인으로 제시를 했대요. 북부가 더 잘 정착이 됐대요. 그에 따르면 12세기 공화정 때부터 수평적 네트워크가 활성화된 북부 시민들은 자치제도가 어디서 잘 정착이 됐다? 북부에 더 잘 정착이 됐는데, 이 북부 시민들은 뭘 갖고 있었어요? 수평적 네트워크가 이미 12세기부터 활성화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북부 시민들은 문화단체, 동호회 같은 이런 소규모 공동체 조직에서 협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이 계속 쌓여 왔었던 거예요. 그런데 반면 남부 시민들은 상하관계로 연결된 수직적 네트워크 하에서 공적인 일들은 정치인이나 최고 책임자의 일이라고만 여겼고, 부도덕한 관행에 대해 더 강력한 규율을 요구해왔기 때문에 남부에서는 사회적 자본의 축적이 미미했다고 퍼트넘이 설명했다고 합니다. 즉 퍼트넘이 주장하고자 하는 그 네트워크는 뭐다?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필요한 네트워크는 수직이 아니라 수평적 네트워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탈리아의 북부를 예로 들어서 이탈리아 북부에서는 시민들이 이미 수평적 네트워크가 활성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협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이 계속 쌓여 있어 왔어서 자치제도가 좀 더 잘 정착화될 수 있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가의 지문이 다 끝났고요. 이제 우리 나지문으로 가겠습니다. 나의 1문단.
물적 자본은 일종의 소모품이므로 해서 가에서도 그 물적 자본 얘기가 잠깐 나왔었어요. 이 물적 자본은 소모품이래요. 아까 가에서도 장비라고 했었죠? 물적 자본이. 그래서 이 물적 자본은 사용할수록 마모돼서 뭐가 감소한대요? 경제적 가치가 감소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러니까 물적 자본은 장비이기 때문에 소모품이어서 쓸수록 그 가치가 떨어져요. 하지만 사회적 자본은 사용할수록 그 집단이 어떻게 돼요? 축적돼요. 그래서 퍼트넘의 사회적 자본 이론에서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게 뭐예요? 이게 가인 거죠. 가. 퍼트넘의 사회적 자본 이론에서는 수평적 네트워크가 활성화되면 호혜성과 신뢰도 증진돼서 집단 구성원의 협력이 강화된다는 점을 강조한대요. 그리고 그는 이탈리아에 대한 연구를 통해 사회적 자본의 장점을 실증적으로 제시하려고 노력했다. 즉 나의 일문단은 뭐예요? 우리가 앞에 가에서 봤던 내용을 요약하고 있는 부분이네요. 이문단으로 넘어갈게요. 하지만 수평적 네트워크가 호혜성과 신뢰를 항상 증진하는 것일까? 하고 질문을 던졌어요. 의문을 던졌어요. 즉 아니라는 얘기겠죠. 나 이제부터 그에 대한 반론을 펼칠 거야 라고 신호를 얻을 수 있어요. 먼저 사회학자 뉴턴의 지적처럼 학자를 데려오고 있어요. 수평적 네트워크 하에서 공공의 이익보다 만약에 개별 집단의 이익을 우선 추구할 경우 갈등 조정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평적 네트워크 하에 있다고 해서 항상 이 호혜성과 신뢰가 항상 증진되는 게 아니라는 그 예시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북아일랜드에서 가톨릭과 개신교를 중심으로 한 수평적 네트워크 간의 충돌은 오히려 뭐가 부족했대요? 호혜성의 결여로 사회 갈등이 심화된 사례이다. 게다가 수평적 네트워크의 구성원 누군가가 자신에게 돌아온 혜택이 불균형하다고 여긴다면 뭐가 낮아질 수 있다? 신뢰 수준이 낮아질 수 있고 이는 분열을 야기할 수 있대요. 그래서 항상 뭐는 아니다. 항상 수평적 네트워크가 호혜성과 신뢰를 증진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내용이 이 문단의 내용이었어요. 그 다음에 3문단 가겠습니다. 퍼트넘은 20세기 이탈리아에서 자치제도를 실시했을 때 나타난 남북 간의 차이가 12세기부터 형성된 두 지역 간의 시민적 전통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봤어요. 그렇죠? 12세기부터 북부에는 수평적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어 있었다고 얘기했잖아요. 하지만 이는 논리적 비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반박이 시작되죠. 12세기 당시는 공화제라기보다는 군주적 귀족제에 가까웠대요. 그래서 현대적 의미의 수평적 네트워크 형태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대요. 군주적 귀족제에서 어떻게 현대의 의미의 수평적 네트워크가 존재할 수 있었겠느냐라는 거죠. 하지만 중세 이탈리아 시기의 시민적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오늘날 의미하는 시민 정치 문화와는 달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또한 그는 이탈리아 북부를 언급하면서 사회적 자본의 축적이 어떻게 단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였는데 하지만 이는 독립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생국가를 구성하는 시민들은 그 사회 또는 국가 발전을 위한 협력의 가능성이 낮다라는 논리로 귀결되는 점에서 비판의 여지가 있대요. 그래서 3문단에서는 퍼트넘의 관점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아까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가의 퍼트넘의 관점을 바탕으로 이 니은을 반박해봐라 라는 문제가 11번에 있었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가나의 지문을 읽어봤습니다. 그러면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8번. 다음은 가나를 읽고 학생 갑이 작성한 활동지와 이에 대한 학생 을의 평가이다. 평가가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했어요. 그러니까 가가 가와 나를 읽고 가와 나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뭔지를 활동지에 작성을 했어요. 그리고 그걸 을이 동료평가하는 거예요. 적절하게 썼는지 아니면 부적절한지. 그러면 정답은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3번입니다.
A와 B가 이제 해당되는 3번이 정답이죠. 자, 왜 그런지 일단 A 내용부터 볼까요? 자, 갑이 가와 나의 공통점을 이렇게 작성했어요.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뭐를 사용하고 있다? 예시를 사용하고 있대요. 그러면 가에서도 나에서도 예시가 적절하게 사용됐는지를 봐야겠죠. 사용됐죠. 자, 가의 예시는 우리 1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었어요. 물적 자본을 예를 들어 라면서 설명을 했잖아요. 그쵸? 그럼 가에는 예시가 있고요. 나에도 예시가 있었을까요? 네, 있었죠. 어디에 있었나요? 나는 이 문단에 있었어요. 사례이다 라고 하면서 북아일랜드에서 어떤 사례? 호혜성이 결여된 사례 제시했었기 때문에 나에도 예시가 나와 있네요. 그러면 갑이 작성한 활동지 내용은 적절해요. 그런데 의뢰평가도 적절하다고 평가했으니까 A는 옳은 평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차이점 보겠습니다. 자, 갑이 가는 나와 달리 개념의 변화 과정을 제시했대요. 제시가 되어 있었나요? 제시가 되어 있지 않은데 제시되어 있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이 활동지, 갑이 작성한 활동지 내용은 부적절하죠. 그런데 을이 어떻게 평가했어요? 부적절하다라고 평가했으니까 B는 옳은 평가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보겠습니다. 나는 가와 달리 퍼트넘의 견해를 약화시키기 위해 다른 학자의 견해를 언급했다고 했어요. 이거는 적절할까요? 적절하죠. 나의 이 문단에 나와 있었어요. 사회학자 뉴턴의 지적처럼 해서 다른 학자의 견해를 언급했죠. 그러니까 네, 얘는 적절한데 을이 어떻게 평가했어요? 부적절하다라고 평가했으니까 옳은 평가가 아니어서 C는 들어가면 안 되겠네요. 그래서 A와 B만 옳은 평가로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9번으로 넘어갈게요. 가나를 통해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1번부터 5번까지의 그 선지가 이 선지의 질문에 대한 답이 가와 나 지문에서 있느냐, 발견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답은 5번입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집단 행동의 딜레마의 의미와 그것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어디에 나와 있었죠? 가의 1문단에 나와 있었습니다. 집단 행동의 딜레마란 구성원이 공통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현상이라고 의미를 얘기했고요. 그것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임승차 심리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2번 볼게요. 사람들 사이에 신뢰가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에 관하여 퍼트넘은 뭐라고 했어요? 퍼트넘은 뭐라고 했는가? 했으니까 우리 가에서 찾아야겠죠. 가의 3문단에 있었습니다. 신뢰는 언제?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 예측 가능하고 행동이 일관적이라고 기대할 때 형성된다 라고 조건 언급했습니다. 3번 볼게요. 퍼트넘은 20세기 이전의 이탈리아에서 수직적 네트워크가 더 강한 지역은 어디라고 했죠? 네, 이탈리아? 북부라고 했죠. 그쵸? 남부라고 했죠. 수직적 네트워크가 수평이 아니라 수직적 네트워크가 더 강한 지역은 남부였죠. 그쵸? 그래서 남부에서는 자치제도가 잘 활성화가 안 되고 수평적 네트워크가 형성된 북부에서 그게 잘 시행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수직적 네트워크가 강한 지역은 어디다? 남부다라고 했었습니다. 남부에서. 다음에 4번. 물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은 사용 빈도에 따른 가치의 변화와 관련하여 어떤 차이가 있는가? 자, 이거는 우리 어디에서 답을 찾을 수 있어요? 나의 1문단에서 답을 찾을 수 있죠. 사용 빈도에 따른 가치의 변화. 물적 자본은 쓸수록 어떻게 된다? 경제적 가치가 감소한다. 근데 사회적 자본은 사용할수록 축적되죠. 가치가. 그래서 1번에서 4번까지는 적절한 선지였습니다. 5번. 이탈리아에 잔재했던 군주적 귀족제가 사라지게 된 이유에 대해서 퍼트넘은 견해를 밝힌 적이 없었습니다. 지문에서 확인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5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볼게요. 기억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물어봤죠. 자, 기억은 가의 2문단에 있었어요. 정답은 2번입니다.
1번부터 볼게요. 호혜성은 이익을 받을 사회 구성원을 선별해 나가는 경향성이래요. 적절하지 않죠. 왜요? 가의 이문단을 보면 호혜성은 이렇게 설명했어요.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모두에게 이익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익이 받을 사회 구성원을 선별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일반화된 호혜성은 균형적 호혜성과 달리 미래에 대한 상호기대에 토대를 둔다. 그래서 일반화된 호혜성은 균형적 호혜성과 달리 즉시 내가 베푼 호의가 보상으로 돌아오지 않아도 된다고 했어요. 왜? 미래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상호기대에 토대를 두니까요. 전제를 두니까요. 그래서 적절한 것은 2번입니다. 3번. 균형적 호혜성은 일반화된 호혜성에 비해 사회적 자본 형성에 많은 도움을 줄까요? 사회적 자본 형성에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은 일반화된 호혜성이죠. 그쵸? 균형적 호혜성이 아니라. 자, 왜냐면 뭐라고 했어요? 가히 이 문단에 보면 일반화된 호혜성이 통용돼야 무임승차 심리를 억제한다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적절하지 않네요. 3번. 4번 보겠습니다. 균형적 호혜성은 쌍방 간의 특정 보상이 곧바로 이루어지므로 상호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가의 이 문단에 바로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5번. 균형적 호혜성과 일반화된 호혜성은 모두 상대방에게 베푼 호의가 즉시 이익으로 돌아올 거라는 믿음을 전제로 해요. 즉시 이익으로 돌아올 거라는 믿음을 전제하는 것은 균형적 호혜성만 해당되고 일반화된 호혜성은 아닙니다. 역시 가의 이 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네요. 그래서 10번의 답은 2번이었습니다. 11번 넘어갈게요. 가의 퍼트넘의 관점을 바탕으로 할 때 니은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니은은 뭐였어요? 이게 니은이었죠. 사회적 자본의 축적은 단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누가? 퍼트넘이. 사회적 자본의 축적은 그러니까 단기적인 기간이 아니라 좀 장기적인 기간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겠죠? 하지만 이는 니은. 독립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생국가를 구성하는 시민들, 즉 독립하지 얼마 되지 않은 신생국가이기 때문에 신생국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회적 자본의 축적이 아직 형성이 덜 됐을 거란 얘기예요. 그 사회 또는 국가 발전을 위한 협력의 가능성이 낮다는 논리로 귀결되는 점에서 비판의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신생국가는 지금 이 국가가 형성된 기간이 짧기 때문에 사회적 자본의 축적이 미미하고 그래서 국가 발전을 위한 협력의 가능성도 낮다라는 논리로 귀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가의 퍼트넘의 관점으로 반박하래요. 그럼 답은 몇 번일까요? 네, 답은 5번입니다. 1번부터 왜 안 되는지 볼게요. 신생국가의 독립은 자국이 물적 자본을 충분히 갖췄다고 시민들이 판단할 때 실시하는 게 바람직하다. 우리 가에서 그 퍼트넘의 관점, 집단 행동의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호혜성 신뢰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는 사회적 자본이 축적되어야 된다. 이거를 주구장창 가에서 계속 읽었는데 갑자기 물적 자본으로 근거를 가져올 수 있겠어요? 안 되겠죠? 2번. 사회적 자본은 단기간에 국가 주도로 형성될 수 있으므로 아니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했는데 갑자기 여기서 단기간에 형성될 수 있어. 그러면 자기가 말했던 걸 뒤집어 버리는 거잖아요. 네, 퍼트넘의 관점이라고 할 수 없죠. 3번. 사회적 자본이 축적된 집단의 구성원도 비도덕적인 경향을 보이는데 이런 얘기 했었어요. 사회적 자본이 축적된 집단의 구성원은 도덕적인 경향을 보인다고 했었어요. 이것도 자기가 말했던 걸 뒤집어 버리는 거기 때문에 얘도 안 되겠죠. 4번. 신생국가의 경우 시민들이 최고 책임자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형태로 수직적 네트워크를 구성함으로써 국가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아니 수평적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일반화된 호혜성과 엷은 신뢰가 증진되려면 수평적 네트워크가 형성돼야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말하면 또 자기가 말한 걸 뒤집어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답은 5번밖에 될 수가 없어요.
5번 볼게요. 구성원을 동등한 권력으로 연결한 공동체가 신생 국가가 독립하기 이전부터 그곳에 존재해 왔다면, 그러니까 신생 국가이지만 그 신생 국가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뚝 떨어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이전부터 어떤 공동체가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 국가가 형성되기 이전에. 근데 그 공동체들이 국가가 되기 이전부터 동등한 권력으로 연결된, 즉 뭐예요 이거? 수평적 네트워크 얘기하는 거죠. 수평적 네트워크. 그러니까 국가가 형성되기 이전에 그 공동체가 수평적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었다면 공적인 일을 협력으로 해결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설명 가능하죠. 가해 자문단을 보면 그 이탈리아 북부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12세기 공화정 때부터 수평적 네트워크가 활성화된 북부 시민들은 협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이 쌓여 왔었다. 그러니까 이 논리로 우리 5번처럼 설명할 수 있네요. 충분히 가능하죠? 네, 그래서 11번의 답은 5번이었습니다. 12번 보겠습니다. 다음의 상황에 대해 가의 퍼트너 관점 A와 나의 글쓴이 관점 B에서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네요. 상황 1을 먼저 볼게요. 모두가 해야 하는 교실 청소에 불참하는 학생들이 점차 늘고 있다. 다른 학생들이 청소를 하니 자신은 깨끗한 교실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몇몇 학생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누구에게 담임 선생님께 교실 청소에 불참한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줄 것을 요청했대요. 1번 보겠습니다. 자, A니까 누구 관점? 가의 퍼트너 관점이죠. 상황 1의 문제 해결을 위해 학생들이 담임 선생님께 요청한 것은 사회적 자본을 활용한 건 아니다. 그렇죠. 사회적 자본을 통해 해결한 게 아니라 강제력을 가진 제3자의 개입으로 해결하려고 한 거겠죠. 퍼트넘의 관점이니까 가의 근거에서 가져와야겠죠. 그래서 1번은 네, 적절하네요. 다음에 2번 볼게요. 상황 2에서 자 역시 퍼트넘의 관점에서 상황 2를 설명을 해야 되네요. 오래전부터 K마을 사람들은 김치 담그는 일을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공동작업으로 해결하는 관습을 따르고 있대요. 집집마다 담그는 김치의 양이 다르기 때문에 작업에 걸리는 시간은 다를 수 있지만 어느 집이든 일이 끝나면 집주인은 김치를 2포기씩 나눠준대요. 2번 볼게요. 상황 2에서 공동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은 과거에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각 가정이 협동적인 행동을 일관되게 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퍼트넘의 관점에 따르면 지금 이 공동체에는 뭐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신뢰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신뢰,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 예측 가능하고 그 행동이 일관될 것이라고 기대할 때, 즉 이 신뢰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집단의 구성원들이 협력할 수 있는 거죠. 얘도 적절하네요. 그러면 3번 보겠습니다. 상황 3번에 대한 내용이죠. 한 달 전에 땡땡 마을이 쓰레기 소각장 후보지로 결정되자 그 마을의 PC는 이를 반대하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개설했고 수백 명의 회원이 가입했다. 반대하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PC가 개설했대요. 회원은 누구나 익명으로 게시물을 올리거나 반응할 수 있는데 커뮤니티 입장과는 다른 게시물은 싫어요라는 반응을 많이 얻었대요. 그러니까 이 마을은 쓰레기 소각장 후보지를 결정해야 된다라는 그 입장을 담은 게시물은 싫어요라는 반응을 많이 얻었겠죠. 그런데 인근에 이 땡땡 지역이 수해를 입으니까 내일 수해 복구에 참여하자는 게시물이 올라왔고 다음날 PC 및 이 커뮤니티 회원들 그리고 이 지역민들이 수해를 입은 지역민들이 모두 처음 만났는데 힘을 합쳐서 수해 복구를 하면서 땀을 흘렸대요. 3번 볼게요. 퍼트넘 관점이네요. 상황 3에서 수해 복구라는 목적으로 처음 만나 힘을 합하는 모습에서 강한 결속이 드러나므로 두터운 신뢰는 사회 통합에 유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왜 틀렸죠? 처음 만났는데 두터운 신뢰가 쌓였다고 할 수 있나요? 안 되겠죠. 그리고
강한 결속? 두터운 실내에서 나타나는 강한 결속이 배타적인 태도로 변질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두터운 실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두터운 실내가 사이통합에 더 유리한 게 아니라 엷은 실내가 더 유용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두터운 실내가 아니라 이 수해복구에 같이 협력할 수 있었던 것들은 엷은 실내 수준이 높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말이 틀렸죠. 두터운 실내가 사이통합에 유용하다고 볼 수 있다라는 말이 틀렸기 때문에 3번이 적절하지 않겠습니다. 4번 볼게요. 자, 이제 4번은 B, 즉 나의 글쓴이 관점에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상황 2에서 나눠받은 양에 대해 불만을 가지는 사람이 많아지면 구성원 간의 신뢰 수준은 낮아질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나의 이문단에서 이런 내용 나왔잖아요. 누군가가 자신에게 돌아온 혜택이 불균형하다라고 그러니까 작업에 걸리는 시간이 다른데 왜 어느 집이든 두 포기씩 나눠줘? 이렇게 불균형하다라고 여기면 신뢰 수준이 낮아져서 분열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5번. 상황 3에서 반응은 수평적 네트워크가 공공의 이익에 대한 협력을 촉진시키기보다는 특정 집단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그쵸? 뭔가 공공의 이익에 대한 협력보다는 집값이 떨어지니까 지금 우리 마을에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하면 안 된다라는 반응에서 실효율을 누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정 개인의 자기들의 집단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걸로 볼 수 있겠죠. 나의 이문단에 이런 내용 나와 있었어요. 수평적 네트워크 하에서 개별 집단의 이익을 우선 추구하면 갈등 조정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네, 그래서 12번의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13번 볼게요. A에서 이를 활용하여 만든 문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은 몇 번일까요? 네, 3번이죠. 자, 얘는 단어 배경 지식에 대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3번에 대한 내용만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그는 소유권 반환 소송을 제시했다라고 했는데 제시는 여기서 쓸 수 있나요? 아니죠. 소송은 제시하는 게 아니라 제기하는 거이기 때문에 제시를 활용해서 만든 올바른 문장이라고는 할 수 없죠. 그래서 13번의 답은 3번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우리 8번에서 13번 문제 모두 풀어봤는데요. 네, 여기까지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는 다음 독서 지문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